먼저 이제 피부의 생리적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피부색이 좀 칙칙하게 좀 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륜이나 겨드랑이, 생식기 같이 좀 침착이 되시고 임산부의 70% 정도는 기미가 생기십니다. 출산 후에는 이런 기미는 대부분 호전되시지만 얼굴 톤이 원래 좀 어두우시거나 햇빛 노출이 많으셨으면 지속되실 수도 있습니다. 점이나 주근깨가 임신 기간 중에 다소 커지거나 짙어지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사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정중선에 임신선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런 임신선은 출산 후에 대부분 회복이 되시고요. 이런 피부 색깔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들이 임신 중에 증가하기 때문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발과 손발톱은 같은 단백질을 이용하는 그런 피부 부속기입니다. 이런 피부 부속기도 임신 기간 중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의 모발은 성장기 모낭이게 되고 한 10% 정도는 휴지기 모낭이고 이 휴지기 모낭에서 한 1% 정도가 탈락기, 즉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50에서 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임신 중에는 이 주기가 이제 성장기에 좀 더 머무시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좀 덜 빠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만하신 이후에 이제 한꺼번에 휴지기가 되면서 출산 후에 휴지기 탈모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산모님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분만 후 6개월에서 11개월 경우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손발톱 같은 경우도 사진처럼 이렇게 원위부 손발톱이 박리증, 즉 손발톱이 좀 들려지거나 잘 부러지거나 그리고 손발톱이 이렇게 가로면으로 횡주하는 홈이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도 이제 일시적인 변화로서 대부분 분만 후 이제 어떤 호르몬이나 대사 과정이 아기에게 집중되는 그런 대사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체에도 그런 대사의 적응으로 인한 변화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튼살도 이제 산모님들의 그런 고민거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신 후반기가 되면 배나 엉덩이, 허벅지, 유방이 팽창돼서 이런 붉은색의 위축성 띠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꼭 이제 체중의 급격한 변화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가족력이나 개인력에 그런 인자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임신 3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정도까지 크림이나 이제 오일을 계속 이렇게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좀 그래도 미용적으로 도움이 되시겠지만 사실 이제 입증된 그런 이 튼살을 예방하거나 없애는 입증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 3, 4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그런 크림을 도포해 주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분만 후에 이 붉은 선은 은색 선으로 변하게 되는데 은색의 위축된 선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변하면은 더 치료하시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붉은색일 때 이제 분만 후에 이제 비타민 A 크림이라든지 혈관 레이저라든지 이런 튼살 치료를 해보시면 조금 미용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쥐젖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에 이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듯한 양상으로 쥐젖이 생기시는데요. 요거는 분만 후에 자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은 개인력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거고요.
간혹 이게 이제 옮기거나 번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거는 전염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부위에도 계속 생기실 수가 있어서 분만 후에 한꺼번에 레이저로 제거하시면 미용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 혈관성 변화도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임신 상기에 혈관의 팽창 그리고 증식에 따른 혈관의 변화가 뚜렷하게 됩니다. 이런 혈관성 변화로는 이제 거미 혈관족, 즉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약간 붉은색 점이 가운데에 있고 가는 붉은색 실선이 방사상으로 나오는 이런 거미줄 모양의 거미 혈관종이 얼굴이나 가슴 이런 부위에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대부분 분만 후 3개월 정도 후에는 대부분 회복된다고 하고요. 가운데 사진처럼 이런 손바닥 홍반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팔다리 부종이나 치핵,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처럼 화농성 유가종이 생기시는 경우도 임산부에게서 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농성 유가종은 약간 이제 혈관이 뭉쳐져 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걸로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약간 상처가 생긴 부위에 좀 잘 호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손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도 생기실 수가 있고 이곳은 이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피가 계속 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위로 감염도 잘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분만 후에 완전히 소실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시술로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신 시에 생길 수 있는 피부 트러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시에 이제 가장 좀 흔하게 호소하는 그런 피부 트러블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드름이나 건조증, 그리고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 그리고 임신성 소양증, 즉 가려움증을 꽤 흔한 빈도로 그 예비맘들께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여드름은 임신 시 여드름은 이제 임신 초기에는 오히려 피부가 좀 호전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말기로 갈수록 후기로 갈수록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면서 여드름이 악화되십니다. 그리고 임신 시에는 또 비염증성 병변보다는 염증성 병변도 많고 또 몸에도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이 기존에 있었거나 임신 기간 중에 또 여드름 가거력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피부 트러블로 좀 병원까지 오시기가 좀 꺼려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때 이제 간단히 그리고 안전한 관리 방법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제 피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게 좀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피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드름용 세안제를 사용해 보는 걸 좀 권유드리지만 이거를 또 과도하게 또 쓰시면 또 간혹 이제 피지도 많으시지만 또 민감 피부이신 경우도 있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또 트러블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트필 관리 기계가 있는데 요거는 물하고 산소만을 이용해서 각질 케어가 가능해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지 관리만으로 이제 이 여증성 병변이 잘 사그라들지 않으면 뭔가 연고를 쓰고 싶은데 이 연고를 써도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텍스트에서도 이런 아젤레익 애시드 성분, 요것은 이제 임산부에게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약국에서 아젤리아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잘 맞지 않고 잘 안 듣는다 하셨을 때는 이제 듀화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드름에 많이 사용하는 조일퍼옥시데이스 그리고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인데 요것도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국소도포제는 피부의 그 여드름 병변에 그 부위에만 이렇게 소량 바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발랐을 때 이제 피부층 안으로 흡수돼서 전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아에게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다. 하지만 이 듀라겔 같은 이런 클린다마이신 이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했을 때의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량씩 필요한 부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이제 일반 약국에서 클리어틴과 같은 그런 약제인, 흔하게 쓰이는 여드름 약제 성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신에 사용을 했을 때 동물 실험에서 기형을 유발한 적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헌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소 부위에, 여드름 부위에 소량 사용하는 것은 그런 위험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연고도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용해 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잘 조절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너무 염증성 병변이 너무 심하실 때는 사실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경구 여드름용 항생제도 단기간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문헌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지만 마시고 이런 관리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여드름 약 중에서 절대 금기되는 약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이소트레티노인 성분입니다. 요것은 이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경구약으로 비교했을 때 태아 기형도가 40%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약은 이제 절대 금기, 즉 최소 복용 전후 1개월 피임 그리고 수유, 헌혈도 금지되는 약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비타민 A 제제, 이 성분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기타 이제 국내 유통 중인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 소량 국소 부위에 그 부위에 단기적으로 쓰시는 거는 태아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에피듀오겔, 요거는 이제 비타민 A 제제이기 때문에 요 제품이나 스티바 제품과 같은 비타민 A 제제 포함된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신 시에는 또 약간 푸석푸석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피부 자체가 좀 건조해지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신 중에 호르몬가 모두 아기에게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 그리고 대사가 증가하면서 체온이 증가하는 영향 이런 영향들 때문에 피부가 좀 건조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의 성분과 가까운 그런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보습제를 수시로 도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클렌저도 보습 성분이 포함된 그런 클렌저를 사용해 보시면 좀 더 건조함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미도 이제 임산부의 70% 정도 기미가 생긴다고 하고 출산 후에 대부분 회복되지만 기존에 원래 어두운 피부톤이시거나 이제 분만 후에 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이거나 햇빛 노출이 많으셨으면 좀 지속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미 색소 침착 관리는 가장 이제 안전하고 기본적으로는 햇빛을 좀 차단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보습 관리해 주시는 것도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 조금 더 색소가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보습 관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출산 후에 기미가 남아있다면 출산 후 기미 치료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성 소양증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신 300건당 1건, 이제 보고마다 다르지만 130건에서 1건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비교적 흔한 그런 임신 특이 피부병인데요. 임신 3기, 즉 임신 말에서 분만 직후 초산부에게 생기게 됩니다. 갑작스런 복부 팽창으로 인한 콜라겐 및 탄력 조직 변성,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면역 반응 상승 등이 원인이고요. 굉장히 가려움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가려움은 심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가려움이 심하며 이런 배나 가슴 부위에 이렇게 이제 붉은 그런 두드러기 같은 구진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 가려움은 너무 심하지만 분만 이후는 회복되고 또 태아도 영향은 없습니다. 관리는 이제 극도로 너무 가려우시면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피부도 하나의 장벽이라서 이제 뭔가를 발랐을 때 그것이 전신에 흡수되는 양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국소 부위에 소량 도포하시는 것은 이제 태아에게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렵고 이제 한 부위에는 이제 이렇게 붉게 보이는 부위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도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는 이제 가려움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약인데 이것은 이제 임신 3개월 이후부터는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을 좀 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통 이제 이런 예비맘이신 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정말 심한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심한 손수진, 그리고 손발 사마귀, 편평 사마귀와 대상포진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임신 3기 이전에 발생을 하고 아토피 가족력이나 과거력이 있다면 더 후발하며 20% 정도는 기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 경우이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신성 소양증과 다르게 다음 임신 시에 재발이 흔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아토피 피부염도 증상이 심해도 태아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아토피 피부염은 먼저 관리를 해보면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이제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은 이제 너무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 진먼지 진드기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은 면 소재 옷을 입으시는 것과 또 손발톱 짧게 깎아서 만약에 혹시 긁게 되면 이제 피부 상처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시다면 애완동물이 기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보습제는 기본적으로 알러지 성분이 없으면서 피부 장벽에 가까운 그런 성분을 가진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필요한 부위에 피부염이 심한 부위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 단기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 조절도 가능하십니다. 심한 습진 부위에는 웬랩 테라피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 이제 문헌상에선 단기간 스테로이드 복용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약제가 조금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제 광선 치료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가능한 건데 이제 광선 기계 안에 들어가셔서 빛을 쪼이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 광선은 이제 피부층 되게 피부층 상층부까지만 침투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위험한 게 아니라서 이 광선 치료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웬랩 테라피는
만약에 이제 아기가 또 습진이 있다면 또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국소 부위에만 하실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 전신에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온수로 통 목욕을 하고 난 후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해주고 난 후에 이제 그 물기를 닦아주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한 양을 덧발라줍니다. 이때 이제 피부염이 심한 부위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좀 이렇게 도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주고 나서 이제 젖은 면이나 젖은 꺼즈로 그 위를 덮고 그 젖은 꺼즈나 면 위를 이제 마른 꺼즈나 면으로 이제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시면 이제 주무시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잠을 잤을 때 훨씬 더 수면 방해가 없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편하게 하루에도 심한 부위는 두세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제 경구약에 의존하는 양을 좀 줄이면서 그런 피부염 부위에 호전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손습진이 심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또 아기를 육아하면서 또 임신하신 경우에 이제 손을 좀 자주 씻게 되시고 이런 경우,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소독제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서 이런 손소독제라든지 물도 비특이적인 그런 자극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서 요거를 너무 이제 과하게 씻으셨을 때 손습진이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기에 또 방치를 하게 되면 자꾸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습진이 심해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면서 보습제 핸드크림을 계속 이제 씻을 때마다 물을 이제 씻으실 때마다 계속 수시로 발라주고 이제 심한 그런 솜스진 부위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좀 그래도 도포해 주셔야지만 피부염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는 그래도 그 약을 좀 스테로이드 젤을 발라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래도 잘 낫지 않는다. 좀 주무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피부염이 심한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좀 약간 두껍게 바르고 그 부위를 비닐 장갑이나 비닐 랩으로 이렇게 말아서 밀폐해 보시면 그 다음날 좀 그 심했던 부위가 많이 호전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마귀를 가지고 내원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마귀는 왼쪽 사진처럼 손발 사마귀인 경우도 있었고 오른쪽처럼 얼굴에 평평 사마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출산 후에 아기와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감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좀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런 손발 사마귀 냉동 치료라든지 이런 평평 사마귀 레이저로 제거하시는 것은 안전하니까 요거는 한번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이제 대상포진으로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이제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물집이 군집을 이뤄서 이제 신경절에 나타나는 건데요.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한 사람에게 각 신경절에 이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즉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일생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이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가 세포 면역 체계 변화로 인해서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이 생기시는 건데 간혹 임신 중에 대상포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상포진은, 그 모체에도 그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바이러스 자체가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태아에게는 씁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바이러스에 1차 감염으로 생기는 수두는 태아에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그 항바이러스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임신 중에 항바이러스 약을 먹어도 될지 이런 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헌상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 산모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태아 기형 위험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산부와 동일하게 항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대상포진이실 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통증은 심하지만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마음껏 사용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대상포진이 걸려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수두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아기들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아기가 수두에 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력이 없는 아기들과는 격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생아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저귀 피부염은 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제 흔하게 좀 볼 수 있는데 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피부 병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이제 생후 수주에서 3개월 사이에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심한 경우에 두피에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귀 부위, 기저귀 피부염과 다르게 약간 사타구니 같이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에 홍반이 있고 얼굴에도 눈썹이나 코, 입술 주름에 비늘을 동반한 홍반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두피 비늘 같은 경우는 베이비 오일로 좀 녹인 후에 이렇게 세정을 하시면 잘 제거가 되시겠고요. 너무 심하게 잘 안 없어지는 홍반은 이제 하이드로코티존 정도의 약한 스테로이드 단기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홍반이 생기는 때마다 너무 과하게 연고를 바르시지는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1, 2년 후에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연고를 계속 바르지 않아도 이제 바르지 않아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좀 지켜보셔도 자연 소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 접촉 피부염, 즉 신생아 침독은 간혹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즉 생후 2, 3개월에는 이제 침샘이 발달하지만 입주변 근육 발달은 미숙하면서 이렇게 잦은 침이 이렇게 이 피부에 노출이 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너무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시는 것보다는 이제 침이 자극 원인이기 때문에 이 침을 빨리 제거해주고 보습제를 잘 도포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호전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기가 성장하면서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연고를 바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